패트릭 베이트만은 뉴욕 월스트리트 중심가의 금융사 PNP의 CEO이다. 상류 계급인 약혼녀 에블린이 있으며 자신의 친구 약혼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가 근무하는 곳은 아버지의 회사인 탓에 단지 자리만 채우면 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소일한다. 하루 일과는 헬스로 몸매를 만들고 미용실에서 몇 단계에 걸친 꼼꼼한 스킨케어와 머리를 다듬으며 값비싼 브랜드의 의상과 향숨 그리고 액세서리로 치장하는 일 등이다. 또한 아무나 예약할 수 없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발렌티노 정장과 아르마니 넥타이, 올리버 피플스 안경테와 같은 브랜드 네임으로 상대의 가치를 매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예약에 실패한 최상류층 레스토랑의 단골 고객인 친구 폴에게 적대감을 느낀다. 더군다나 자기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세련된 명함을 가진 폴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휴루이스 앤더 뉴스의 팝송을 들으며 그를 도끼로 난자한다. 시체는 패트릭의 옷장에 걸려진다. 패트릭이 수집한 아르마니 셔츠들과 함께 행방불명된 폴의 행방을 찾기 위해 형사가 찾아온다. 그러나 패트릭은 형사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타난다. 거리에서 만난 매춘부, 콜걸, 파티장에서 만난 모델, 심지어 옛 애인까지. 그는 격렬한 정사 후 전기톱으로 난자를 하거나 갖가지 도구를 이용해 살인을 한다. 물론 지나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의 심리는 점점 더 분열되고 그의 살인은 점점 더 무차별적, 비현실적으로 잔인해진다. 1980년대 미국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등장했다. 바로 옆이라 불리는 젊은 도시 전문직 계층이다. 이들은 금융업과 법조계 등에서 종사하며 20, 3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을 올렸으며 독특한 소비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는 이러한 여피들의 삶을 사이코패스 킬러의 이야기와 오버랩시켜 1980년대 미국 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여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부터 미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기본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이 둘은 종종 충돌한다. 1960년대는 히피 운동, 반전 운동, 여권 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 등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당시 부유층에 대한 세율은 7, 80%에 달했으며 이에 대해 정의로운 순환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즉, 부유층이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가 이를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서민들이 기업의 소비자나 직원이 되어 다시 부유층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일 쇼크와 일본, 독일 등의 제조업 부상으로 미국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다. 이때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시장 이론과 에인 랜드의 객관주의 철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이론들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와 개인의 이기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미국 사회는 평등에서 자유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레이건 정부는 부유층의 소득세를 70%에서 20%대로 대폭 낮추었다. 또한 1979년 통과된 401K 법안은 기업연금 제도를 변화시켜 일반 중산층의 은퇴자금도 주식과 채권 시장에 투자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젊은이들이 빠르게 출세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금융권은 자유시장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는 분야로 능력이 있거나 실적이 좋은 젊은이들에게 큰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20, 30대의 나이에도 억대 연봉을 받는 여피들이 미국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여피들의 세계관은 이전 세대의 히피 문화와 정반대였다. 히피들이 공동체주의와 이상주의를 추구했다면 여피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실용주의를 특징으로 했다. 그들은 세상을 적자 생존의 강자의 세계로 보았고 자신들이 성공했다는 것은 자신이 강자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나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영화 칵테일의 한 장면에서 나오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혁명? 국가를 전복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지. 예술? 비싼 예술이 더 좋은 예술이지. 그것이 손익계산의 끝이야 라는 대사는 여피들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 여피들은 미국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다.
1950-60년대와 달리 여피들은 교외 지역보다 도시를 선호했다. 결혼이나 자녀가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싱글로 남는 경우가 많았고, 네트워킹이 용이한 대도시 중심부의 럭셔리 아파트나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을 선호했다. 여피들은 부를 과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자랑스럽게 착용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뉴욕을 대표하는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이 시기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첫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피들은 미니멀한 인테리어와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했다. 이는 단순히 디자인 취향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있는 경제적 효율에 대한 신념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여피들은 기존 비즈니스 세계에서 터부시되던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회사를 사서 공중분해시키는 행위도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들에게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직원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아메리칸 사이코는 이러한 여피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물질주의와 경쟁적 개인주의가 어떻게 비인간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화는 여피들의 사고방식과 사이코패스의 사고방식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묻고 있다. 1980년대 여피 문화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이념적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이들이 가져온 문화적 변화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메리칸 사이코와 같은 작품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브렛 이스턴 앨리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80년대 뉴욕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젊고 부유한 엘리트 계층의 삶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면모를 날카롭게 묘사한 작품이다.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주인공 패트릭 베이트먼은 겉으로는 성공한 투자 은행가이지만 내면은 폭력적 충동과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메리칸 사이코는 물질 만능주의와 향락이 만연한 80년대를 배경으로 젊고 세련된 엘리트 패트릭 베이트먼을 통해 미국 사회의 비인간성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분열증과 강박증에 사로잡힌 주인공의 독백을 통해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피상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영화는 외모지상주의와 물질주의가 얼마나 인간의 정신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패트릭과 그의 동료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는지, 누구의 명함이 더 고급스러운지와 같은 표면적인 가치들 뿐이다. 이러한 공허한 경쟁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부재하고 모든 것이 소비와 과시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특히 패트릭의 살인이 실제였든 망상이었든 그것은 물질주의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살인조차도 하나의 소비재나 오락거리로 취급되는 세계, 그리고 그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혀버리는 현실은 영화가 던지는 강력한 비판이다. 크리스찬 베일은 이 영화에서 첫 메소드 연기를 시도하며 그의 이름을 영화 팬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켰다. 주인공의 완벽 재현을 위해 촬영 기간 내내 패트릭의 아침 패턴을 그대로 따라갔고, 샤워 장면을 연기할 때는 모든 여성 스태프들이 몰려와 그를 감상했다고 한다. 특히 폴 알렌을 죽이기 직전 보여주는 우스꽝스러운 댄스나 광기 어린 표정 연기는 그의 연기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패트릭의 신들린 연기는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명장면이 많으며,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한 부분 없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아메리칸 사이코는 단순한 범죄 스릴러가 아닌 80년대 미국 사회의 병적인 물질주의와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풍자한 작품이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성공한 엘리트들이 내면에는 공허함과 정체성 혼란,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패트릭 베이트먼이라는 극단적 인물을 통해 영화는 물질적 성공만을 좇는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그의 사이코패스적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개인적 병리로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속한 사회의 집단적 병리를 반영한다. 결국 이 모든 고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패트릭의 마지막 독백은 그가 속한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 붕괴 상태에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모든 것이 소비와 외적인 가치로만 판단되는 세상에서 살인조차도 하나의 게임이나 소비재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비판하는 이 영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